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의 차윤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TCC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되게 재밌게 지어봤는데 불타오르는 여름방학 학습법. 지금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죠. 7월 마지막 8월 첫째 주가 1년 중에 가장 더우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회사가 휴가가 되고 그다음에 고3 학생들 학교에서 대부분 방학이고 정말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타오르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이 더운 여름이 끝나고 나면 가시적인 결과를 점수로서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쌤이 제목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과연 여름방학 때 뭐 해야 될까? 실제로 쌤이 많은 학생들을 강의하면서 고3 학생들, N수생 학생들이 이제 제일 많거든요, 강의할 때. 근데 고3 N수생들 보면은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 때 짠 하고 헤어지잖아. 그리고 다시 이제 2학기가 시작돼서 만나잖아. 그때 정말 몰라보게 성적이 계속 오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름방학 때 뭘 했기 때문에, 뭘 했길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여름방학 때 문제풀이를 깔끔하게 한번 끝까지 전 과목 돌렸을 때 그 문제풀이 과정의 점수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개념 단계, 기출 분석 단계, 문제풀이 단계, 모의고사, 마지막 파이널 단계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 근데 개념 단계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냐면은 이해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합니다. 너네들 이거 설명 이해됩니까? 이거 문제 푸니까 이해가 됩니까? 스스로 개념 단계에서는 그렇구나, 그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워크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풀이를 함께 진행을 하지만 그 수준이나 깊이가 굉장히 깊지는 않아요. 그래서 개념 단계 이해를 하는데 이제 시험 볼 때 이 상태 시험 보러 가면은 옛날엔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문제인데 이거 알겠어. 내가 이거 공부했던 적이 있어. 기억이 나. 그런데 그 상태에서 맞추는 것까지는 갭이 또 있는 거야. 왜냐면 이해를 한다는 거는 문제를 누가 풉니까? 내가 푸는 거야. 선생님이 푸는 겁니다. 여러분 뭐합니까? 수동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 스스로의 힘으로 이게 꼭 고난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기출 문제가 돼도 좋고 EBS 교재 문제가 돼도 되고 선생님 지금 샤샤 강좌 녹화하고 왔거든요. 샤샤 교재처럼 이렇게 엔제 문제풀이 교재가 돼도 되고 이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마지막 단원까지 딱 말끔하게 풀었을 때 이때 눈에 띄게 성적이 오릅니다. 되게 놀라운 거는요. 기출 문제를 쌤이 항상 개념 단계부터 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기출 문제를 수능 보기 직전까지 한 바퀴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들어간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그 학생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출문제 양도 많고 또 실제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공부해야 될지가 확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기본기가 부족할 때는 기출문제 풀기 버겁잖아. 나 아직 내게 아니야. 근데 또 이 시기가 되면은 할 게 또 많아요. 그래서 또 시간도 짧고 그러다가 또 수능 보기 한두 달 전이 되면 또 바빠가지고 또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출문제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풀고 수능 보러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 어느 수준의 교재고 문제가 상관없이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성적과 직결돼.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이때 성적이 오르기 때문에 불타오르는 여름방학 밖에 나가서 산으로 바다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합시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여름방학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첫 번째. 9월달 방학이 끝나고 나면 8월 말이잖아. 9월 첫째 주에 평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가 있습니까? 수시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자기소개서도 좀 봐주시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수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쓸 것인지 막 고민들을 많이 하잖아. 그 시기가 이제 9월 한 2주 동안은 그렇게 되는데 학교에서 특히 고3 학생들 강의를 하면은 학교에서 분위기가 속된 말로 하여튼 난리야. 개판 5분 전입니다. 왜냐면 내가 이런 거잖아. 나는 정시 올인이야. 정시 파이터야. 수시 생각도 안 해. 근데 그래도 친구들이 옆에 혹시나 모르니 여기 한번 써보자. 논술도 혹시 한번 써보자 하면은 이게 마음이 이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히 싱숭생숭한 거야. 왜냐면 나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이나 대학 입시와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수능 원서 접수를 하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쯤에 수능 원서 접수도 하고 수시 원서 접수하면 이제 뭔가 좀 직접적이에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막 싱숭생숭한 거야. 그리고 9월 평가 모의고사를 보내. 성적이 또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개선해야지가 아니라 수능 보기 2달 전이에요, 그때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득과 실이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그냥 이상적으로 수능 무조건 1등급 받아야지, 무조건 잘 봐야지가 안 되는 거죠. 여름방학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방학 시기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걸 다 하지 못하면 이제 9월 평가 모의고사 보고 수시 원서 접수하고 뭐 수리 논술 접수하고 하면서 그때 이후에는 그냥 지금까지 공부했던 관성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하는 거야.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적당한 학생들은 또 적당히 하면서 이 과정에서 갭이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극적인 역전승, 9회 말로 홈런이 터지지가 않는 거지요. 이 여름방학 시기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안 푼 사람들은 푸십시오. 엔제 사놓고 아직 안 푼 학생들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여름방학 이유는 없습니다. 입시가 지금 막 바뀌고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서 혼란스럽지. 그런데 사실은요, 그랬던 사례들도 과거에 엄청 많고 혼란스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이거예요.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수능이건 내신이건 논술이건 어쨌든 학생들을 성적에 따라서 쭉 이렇게 줄을 세워가지고 각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잘한 학생들이 잘 가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잘 뽑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입학 전형들이 있는 거고 수능도 수능을 킬러 문항 안 내는 게 그러면 못하는 애들 대학을 잘 가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 그와 동시에 어쨌든 해야 되는 거를 꼼꼼하게 한 학생들은 진학을 잘 할 수 있게 불필요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할 걸 다 하시면 됩니다. 할 게 뭐냐? 일단 기출문제 푸십시오. 수능 과거 기출문제 중에 선별해서 풀면 되죠. 너무 킬러 문제를 빼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30번이나 20번 같은 게 너무 힘들면 그거 빼고 일단 푸시고 쌤이 기출 시너지 교재 보면 파트 1, 2로 이렇게 구분해놨는데 특정 단원의 파트 2 같은 경우는 좀 선별해서 푸는 게 필요하죠. 안 풀었습니까? 푸세요. 그 다음에 EBS 교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 더더욱더 체감이 될 정도로 고난도 문제 일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교육부 장관 EBS에도 왔다 가셨고 이미 그런 거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더 체감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건 꼭 수학뿐만 아니라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이 보통 50%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숫자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 변형 문제가 아니에요. 그 EBS 책 자체를 꼼꼼하게 푸시고 어려운 것들은 좀 더 복습해서 푸시고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5회분 들어가 있는데 쌤이 강의도 했거든요. 근데 그 실전 모의고사 중에서 일부 문제는 연산이 좀 많이 복잡해. 그런 경우는 연산을 빼고 개념이나 초반에 접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엔제. 그러니까 항상 나왔던 문제만 풀 수는 없잖아요. 이건 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야. 수능에서 참고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똑같이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샤샤 교재가 비기출 신유형 엔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비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새로운 거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요거는 실전 모의고사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 검토 연습, 실수 줄이기, 문제 빨리 풀기, 고난도 문제 처리하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뭐 많은 회차는 아니더라도 몇 개 회차는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의 복습. 그러니까 이런 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해야 되는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신 디테일하게 기출문제 중에 너무 과한 건 빼고 푸세요. 그 다음에 EBS 교재 중에서 또 너무 어렵거나 너무 연산량이 많은 것들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푸십시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해 샤샤는 그 교육부 발표 이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는데 뭐 이제 그 전에 만들어졌던 엔제 교재 문제 푼다고 하면 이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선을 넘는 과한 문제는 또 버리고 문제를 푸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야 될 걸 다 하면은 성적은 자연스럽게 오르고 선생님이 많은 학생들을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1년 동안 언제 성적이 오르고 언제 지체되고 생각했을 때 가장 극적으로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것은 바로 이 불타는 여름방학 시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